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라빈카프 알고리즘인데요. 라빈카프 알고리즘은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 중에서 조금 특이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빠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 매우 빠르게 동작하는 간단한 구조의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이라는 점에서 자주 사용이 돼요. 특히 라빈카프 알고리즘은 해시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더욱 돋보이는데요. 해시는 일반적으로 긴 데이터를 그것을 상징하는 짧은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상징하는 데이터로 바꾸어 처리한다는 점에서 단순 해시 알고리즘의 경우 연산 속도가 거의 비고의 1에 달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사실 해시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데 이 문자열 매칭 같은 경우는 해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연속적인 문자열이 이어지는 경우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시 또한 연속적인 경우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적용하는 경우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라빈카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8글자의 해시값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각각의 문자를 아스키 코드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각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에 2의 제곱수를 차례대로 곱해서 더해준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이용했을 때 서로 다른 문자열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해시값이 서로 다르게 나와요. 한번 이것이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ABAC, AABA와 ABAC, AAB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경우는 먼저 각 자릿수마다 그에 맞는 2의 제곱수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로 97에 해당하기 때문에 2의 7제곱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B는 98에 해당해서 2의 6제곱을 해준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97 곱하기 2의 0제곱을 해서 이렇게 다 더했을 때 24,83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 AC, AABB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24,834로 위에 있는 값과 다르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렇게 문자열이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는 해시값 또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해시값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해시값 충돌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해시값 충돌은 발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일반적으로 해시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다루는 라빈카프 알고리즘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라빈카프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문자열을 비교할 때 먼저 해시값을 구해서 비교하고, 해시값은 일반적으로 항상 다르기 때문에 긴 글과 부분 문자열이 해시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문자열을 재검사해서 정확히 일치하는가 확인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라빈카프 알고리즘은 문자열의 해시값을 비교해서 그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분 문자열을 찾고자 하는 긴 글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긴 글과 부분 문자열을 이렇게 바로 매칭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위치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해시값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렇게 긴 글에서 한 칸 이동해서 이 두 번째 위치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또 해시값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 번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시값이 다르고 계속해서 한 칸씩 넘어가면서 해시값을 확인하다가 결과적으로 해시값이 동일한 경우에 이제 한 칸씩 다 비교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아,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ABAC, AABA가 정확히 긴 글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아내서 문자열 매칭을 확인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시값이 일치함으로 차례대로 부분 문자열과 매칭해서 검사를 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7번째 문자에서 매칭이 되었다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라빈카프 알고리즘은 이렇게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긴 글 해시를 구하는 연속적인 과정이 이제 수학적 수식에 의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첫 번째 위치에서 검사를 했을 때 해시값이 24,824였죠. 그 다음 이제 한 칸 이동한 뒤에는 어떻게 결과를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쉽게 말하자면 제일 앞에 있는 이 A를 빼주고 새롭게 제일 뒤에 있는 A를 더해준 거잖아요. 즉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문자를 없애주고 새롭게 뒤에 문자를 더해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다음 위치에서의 해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라빈카프 알고리즘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시를 구하는 연산은 매우 빠르게 수행돼서 즉 5의 1이라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위치에 대해서 해시값을 다 판별하는데 사실상 5의 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 이동한 결과를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 있을지 수식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새로운 해시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현재 해시값에서 가장 앞에 있는 문자의 수치를 빼주고 거기에 2를 곱해준 뒤에 새롭게 들어온 문자의 수치를 더해주면 돼요. 이제 이게 어떤 소리냐면요. 자, 이제 먼저 얘를 빼주는 거잖아요. 즉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의 시값에서 가장 앞에 있는 문자의 수치, 즉 이 A를 그 수치만큼 빼준 다음에 이제 얘가 빠졌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2를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A에 해당하는, 즉 새롭게 들어온 문자의 수치에 해당하는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단 하나의 연산 체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해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복잡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의 1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에 대한 것을 구할 때 있어서 5의 n만큼만 시간 복잡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뒤로 쭉 읽으면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문자열 매칭 여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바로 실습을 통해서 직접 라빈카프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C++ 문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find string이라고 해서 바로 문자열을 찾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긴 글에서 어떠한 패턴, 즉 작은 문자열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패런트 사이즈를 이렇게 정의해 줄게요. 즉 긴 글의 길이를 이렇게 저장해 준 거고, 다음으로는 짧은 글의 길이 또한 이렇게 저장을 해 줄게요. 그 다음에 패런트 해시값과 패턴 해시값을 이렇게 각각 초기화를 해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파워는 이제 제곱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i는 0부터 출발을 해서 패런트 사이즈 마이너스 패턴 사이즈까지 반복합니다. 즉 전체 위치에서 다 하나씩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i가 0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j라는 걸 이용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해시값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패런트 해시 같은 경우는 패턴 사이즈의 위치에서, 즉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패턴의 길이가 총 8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2의 0제곱과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1의 1제곱과 곱해서 더해주고 해가지고 총 2의 7제곱까지 다 더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해시값을 구해주는 거죠. 패턴 해시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패턴 값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워 값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j가 더 작다면, 즉 한 칸씩 이동하면서 파워에 계속해서 2를 곱해주란 소리예요. 초기화할 때만 이렇게 위와 같이 작업해 준 거고요. 이제 초기화를 마치고 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공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긴 글 해시값, 즉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의 해시값은 기존의 해시값에서 가장 앞에 있는 문자의 수치를 빼준 뒤에 2를 곱해주고 새로운 문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패런트 해시는 2 곱하기 원래 패런트 해시에서 현재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을 빼줘서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문자에 그 수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위치에서 패런트 해시와
패턴 해시 값이 동일하다면, 즉 부분 문자열과 긴 글의 특정 위치에서의 해시 값이 일치한다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정확히 다 일치하는 건가, 아니면 우연치 않게 해시 값이 똑같이 나온 건가, 이제 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즉 이렇게 모든 문자열을 다 직접 검색을 해서 다 동일했을 때만 finded 값이 true 값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찾은 경우에는 몇 번째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한번 메인 함수에서 이것을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런트의 값으로는 아까 전에 예시로 확인을 했었던 그 문자열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find string 함수를 불러와서 실제로 패턴 매칭을, 문자열 매칭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부분에서 %d라고 정확히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정확히 7번째 위치에서 그 다음에 12번째 위치에서 발견을 했다고 성공적으로 출력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렇게 7번째 위치에서 문자열 매칭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이렇게 12번째 위치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문자열 매칭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것을 확인한 거죠. 이 find string 함수 안에서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 차례마다 해시값을 구해서 그 패런트 해시값과 패턴 해시값이 일치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모든 문자열이 다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서 일치하는 경우 몇 번째에서 발견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해시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매우 직관적으로 문자열 매칭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바로 라빈카프 알고리즘의 핵심 동작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해시의 개념은 앞으로도 가끔 출몰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 정확히 해시값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산, 즉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도 해시값 자체는 패턴 해시값과 패런트 해시값은 일치하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을 굳이 사용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파워값을 확 늘려서 오버플로우가 일부러 발생하도록 만든 다음에 해시값을 비교하도록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문자열 매칭을 잘 집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테스트 결과 오버플로우가 밥 먹듯이 발생해도 일반적인 CPU의 경우 동일한 간격으로 음의 부호와 양의 부호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 구조 안에서는 해시값이 이렇게 일치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란 말이죠. 물론 하지만 더 안정적으로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산을 입혀서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안전장치를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라빈카프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